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7일 월요일의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제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갑작스러운 변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보면 이재명 지사를 갖다 의식한 듯한 발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아들 질문들이었습니다. 마침 오늘 또 보니까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하루 만에 말을 갖다 반나절 만에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그야말로 깃털같이 가벼운 그런 언행이 실망스럽다 하는 그런 또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어제죠. 이제 9월 6일 보니까 이제 당정청 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이 문제를 갖고 아마 선별적으로 주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나니까 처음에 보면 그동안 보면 안 그래도 이번에 8.29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계속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전 국민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눠주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이낙연 대표나 또 미래통합당 현재는 국민의힘입니다만은 그 입장에서는 전 국민에게 나눠지는 것은 오히려 보면은 효과가 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마침 어제 보니 당정청 회의에서 선별 지급으로 결정이 나자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아주 맹공을 퍼부었어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이 대목에서 보니까 친문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친문 핵심 의원 몇몇은 갖다가 이재명 지사 탈당해라 라고 이야기하니 오후에는 또 이재명 지사가 자기 페북에다가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 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다.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은 아니 그 친문들이 윽박지른다고 말을 180도 반나절 만에 바꾸느냐 라고 지청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잠을 못 잘 지경일 겁니다. 왜냐니까 오늘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의 어제 그와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그랬냐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추경지원을 가로열고 가로닫고 100%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7조 원 정도 되죠. 이게 뭐냐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는 말이 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국민들 뇌리 속에 남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또 민주당하고 저쪽 국민의힘 미래통합당하고 다 보면은 국민들에게 일부 가난한 사람한테만 주자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나는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 그랬다는 그 이미지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특기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서 자기 이미지를 갖다 업할 대로 업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비돼 버리는 겁니다. 업할 대로 업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쫙 저쪽에서 공격이 나오니까 살짝 뒤로 한 발 빠져버리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입장에서는 환장할 지경일 겁니다. 얄밉기 짝이 없겠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미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이낙연 당대표하고 지금 스크래치하고 있는 거의 20대 한 초중반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지지율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갖다가 만만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지는 태양이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되었던 또 이낙연 당대표가 되었던 떠오르는 태양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친문들이다 문바다 이런 사람들이 극성적으로 자신을 갖다가 옹호하고 자신을 지켜줄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대 과거에 우리가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보았을 때도 강력한 후계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현직 대통령도 강력한
어떤 강력한 후계의 구도에 대해서 때로는 아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은 있죠. 현직 대통령이 어느 누구를 갖다 대통령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을 못되게 할 수는 있다.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이재명 지사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기억해보시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지사에서 일약, 성남시장에서 일약 경기지사가 된 이재명 지사 정말 집요하게 물어뜯겼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8년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코드가 잘 맞던 그 시절에 그 당시 이재명 죽이려고 그 당시 해경궁 김씨 얘기 기억나시죠? 벌써 2018년 12월 얘기네요. 꽤 오래된 얘기. 벌써 2년 전 얘기입니다. 그 이제 이재명 씨 부인 뭐 김혜경 씨, 그래서 해경궁 김씨 뭐 그래서 뭐 누구 뭐 트위터를 뭐 SNS를 도용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흔한 얘기로 골로 갈 뻔했을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뭐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취약한 점 바로 문준영 씨 취업 비리 문제를 딱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황태순 TV에서는 이렇게 보도해드린 바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상대방이 칼로 찌르려 할 때 칼날을 잡는 사람이다. 이재명 지사가 그날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내민 칼날을 잡은 겁니다. 칼날을 잡는 바람에 이재명 지사는 기사회생했죠. 그 해경궁 김씨 문제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뭡니까? 안희정 날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잡고 박원순 남았다 라고 할 정도로 201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겨루었던 안희정, 그다음에 최성, 이재명 이 세 사람은 그야말로 검찰의 조준선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 씨는 기사회생했죠. 결국 중도 포기했던 박원순 씨도 이미 고인이 되었고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영화의 몸으로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재명 씨가 정말로 보면 얄미울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 씨 입장은 이재명 씨는 제대로 대학을 갔다가 운동권 뭐 이른바 86 운동권 같이 그렇게 뭐 대학 들어와서 뭐 운동권 뭐 그런 뭐 전대협이니 뭐 이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생활이라 그래봐야 변호사 하다가 정동영 2007년에 정통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는 정통의 일원으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때 처음으로 보면 정동영 대통령 후보 특보를 한 것이 정치권의 첫 발을 디디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친노 입장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박근혜가 아닙니다. 이명박 다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정동영이에요. 그 당시에 보면. 그런 입장에서 정동영의 특보를 했던 이재명 씨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래서 호시탐탐 이재명은 날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 이재명이 보면은 성남시장 할 때부터 2016년 그 당시 흔한 얘기로 광화문 집회할 때 문재인 당시 문재인 전 대표죠. 전 대표는 굉장히 걸음이 더딥니다. 결정이 늦습니다. 그 띄엄띄엄 가면서 하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하야 탄핵을 갖다가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사람이 그 당시에 보면은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그 당시 또 안철수 국민의당 그 당시는 전 대표가 되겠죠. 그분 특히 이재명 씨가 가장 먼저 보면 선도적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재명 씨가 얻은 별명이 바로 사이다였습니다. 사이다 발언이다. 그때 이재명 씨하고 그 당시 문재인 이 두 변호사가 2016년 12월 또 2017년 초 되면 치열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재명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간의 주목을 끌고 문재인 후보의 턱 밑까지 쫓아오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제 이재명 씨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사이다는 당장 먹기는 시원한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곧 목이 마르다. 또 사이다는 탄산음료라 배가 부르지 않다. 나는 고구마같이 답답하지만 속이 든든하다. 뭐 밥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유치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사실상 2018년에 잡아 제꼈어야 되는데 제끼지 못한 이재명 얼마 전에는 보면 드디어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서 사실상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 파기 환송되고 사실상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낙연 씨를 갖다가 이제 막 맹축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씨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이낙연은 어떻게 하든지 문재인 대통령 쪽 친문 쪽에 말을 잘 듣고 문재인 대통령 또 친문 팬덤한테 고분고분함으로써 당내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친노가 뿌린 친문 팬덤은 나 별로 안 좋아해. 거기다 마침 이번에 8.29 전당대회였다 보니까 내가 사실상 밀고 있던 김부겸 아슬아슬하게 자칫하면 3등 할 뻔했어. 그리고 저 이낙연 씨는 60% 훌쩍 넘는 것으로 당대표가 되었고 최고위원회에 출마했던 많은 후보 중에서도 거의 뭐 90% 가까이가 친문 일색이고 나 이재명이 밀었던 후보들은 줄줄이 낙마했어.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싸움으로는 민주당 내에서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렇다면 난 뭘 해야 돼? 나는 간단해.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중도층이 되었던 또 심지어는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보수층의 역선택이 되었던 간에 여론조사에서 압도해버리면 아무리 이낙연, 아무리 친문 팬덤이라 할지라도 나를 어떡할 거야. 나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을 해야 돼. 적정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 가장 극명하게 차별화하고 그리고 차별해서 저들이 내 목을 조르할 때는 살짝 미꾸라지 같이 빠지고 이렇게 보면 치고 빠지고 힛 앤 런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을 빼고 국민들에게 남는 인상은 자 문재인과 이낙연 그리고 홍남기 등등은 전 국민에게 조금씩이나마 단돈 10만원 단돈 20만원이라도 함께 나누어 쓰자는 나의 제안을 반대한 그리고 결국 국민을 갖다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분열을 시킨 저 사람들이야. 나는 아니야. 그래서 중도층과 심지어는 왜 여론조사하면은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이죠. 그 사람들도 그 지지자도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재명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앞에서 뒤에서 어퍼컷 잽 뻗으면서 히트앤런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갖다 제압할 무기가 없습니다. 왜?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났죠. 그렇다고 이제 뭘 걸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관료들 눈치 빤합니다. 관료들 눈치 빤해서 이미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제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내가 무슨 꼴 당하려고 내가 지금 국세청이 검찰이 누가 왜 지금 청와대 그 하명 청와대 주문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도 그와 같은 정을 아는지라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약간 화해의 제스처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미 떠오르는 태양인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약간 아부하는 지는 태양의 모습을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문재인 그러니까 좀 문재인과 문재인 팬덤한테 철저하게 아부하고 철저하게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후계자가 되려는 이낙연과 어떻게 보면 나쁜 남자같이 문재인 팬덤하고 각을 세움으로써 밖에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안을 갖다 제압하려는 이재명 그리고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갖다가 흔한 얘기로 진짜 때려 엎고 싶지만은 실제 때려 엎을 만한 힘도, 지금 때려 엎을 만한 자기의 손발도 없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그러나 두 양반은 201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서로 마주보면서 웃고 있는데 이 웃음이 언제까지 갈지 한번 두고 보십시다.